지난번에 청청자까지만 했네요. 자, 오늘은 369쪽 369쪽 6월 편입니다. 6월 빈풍에서는 7월 편이 있었죠. 자, 6월 서서 6월 서사여 윤거 기칙하며 사무규구원을 제시 상복하니 험윤은 저기 그 서북방에 있는 주나라의 서북방 쪽에 있는 변방 쪽입니다. 험윤 공치라 아시 용급이니 왕후 출정하여 이광 왕국이시니라. 6월이 처처하다라서 서서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깃들일 서자가 되는 거죠. 새들이 그 둥지를 튼다라는 뜻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뒤숭숭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6월이 뒤숭숭하니 시국이 뒤숭숭하니 이런 뜻이래. 시국이 6월이 시국이 뒤숭숭하니 윤거 기체가 시국이 뒤숭숭하다라는 것은 전운이 감돈다라는 뜻이 되겠죠. 전운이 감돌아서 지금 전쟁에 그 조짐이 있어가지고 윤거 기칙하여 윤거 그러면은 뭐예요? 뭐라고 표현하나? 요즘으로 하면 군용 그 윤거 탱크 종류 옛날에는 윤거들 군사용 그 수레들이 되는 거죠. 윤거들이 이미 칙하면 신칙했다 정돈되었으며 사모 그 다음에 그 수레를 모는 말들은 전부 다 수컷이니까 수컷 모자를 썼죠. 사모 규구언을 사모가 규라는 거니까 말이 그 헌걸차다 굳세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네 마리 말들이 굳세고 굳세건을 제자는 곧제자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이에 상복을 입으니 상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들이 상복이라고 하는 것은 군복이 되겠죠. 그래서 군복을 입으니 허민이 심히 공자는 심히 공자 허민이 심히 치열하다라니까 허민이 심히 강성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시 용급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에 급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급하게 되었으니 왜 허민이 곧 쳐들어올 것 같아서 급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왕께서 우출정하여 나가서 정벌하여서 이광 왕국이시니라 나라 왕국을 바로 잡으라고 하셨느니라. 왕이라 나왔으니까 이건 천자가 되겠죠. 주나라에 지금 천자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때가 아마 그 선왕 때 우리가 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선왕이죠. 여왕 때 나라가 위태로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선왕이 등극을 했고 그 다음에 선왕이 죽고 다시 한번 나라가 좀 어지러웠다가 다시 또 이제 여왕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선왕 때 주변에 그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변방족들을 그 정벌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은 앞주에 성강이 김오래 성강 그러면 누구예요? 성왕과 강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대인 성왕, 그러니까 무왕 다음에 성왕, 3대인 강공이 이미 돌아가심에 주나라 왕실이 침쇄하여 이미 그죠? 그 점점 쇠약하여서 8세의 여왕호 포악한데 주나라 왕실이 점점 쇠하여서 8세가 되어서 여왕인 호라고 하는 것은 여왕의 이름입니다. 여왕인 호가 포악한데 여왕은 10대입니다. 그러니까 강왕부터 시작해서 강왕을 1대서부터 시작하면 강왕 3, 4, 5, 6, 7, 8, 9, 10 해서 8세가 되는 거죠. 8세가 된 10대인 여왕인 호가 포악하였는데 주나라 사람들이 포악하여서 주나라 사람 주인이 축지하여 몰아내어서 출거 우체하니 저 채땅이라고 하는 거 채땅으로 내몰았으니 허민이 내침하여 이때 허민이 나라를 침범하여서 주나라를 침범했다라는 거죠. 주나라를 침범해서 핍근 경읍이라 다시 말해서 도읍지에 매우 가까웠느니라. 도읍지 이때 당시 도읍지가 어디예요? 호경이죠. 호경에 매우 경읍 이렇게 나온 호경에 매우 가까웠느니라. 왕이 붕하고 이제 여왕이 죽고 그 아들인 선왕정이 그죠? 그 아들인 선왕정이 그가 정은 11대입니다. 선왕정이 즉위하여서
명윤길보하여 윤길보라는 대장에게 명하여서 솔사벌지한데 저 군사들을 거느려서 거느릴 솔자죠. 거느려서 치라고 정벌하라고 하였더니 유공이 귀언을 공을 세우고 돌아오거늘 공을 세우고 이제 돌아오거늘 시인이 작가하여 노래를 지어서 이서 기사 여차라 그 일을 서술함이 이와 같으니라. 삼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군법에 그저 군사를 운영하는 법입니다. 삼합법의 동하 불응사언을 겨울이나 여름에는 군사를 일으키지 아니하거늘 내 금내 6월이 출사자는 이제 6월인데 지금 6월인데 군사들을 낸 것은 군사들을 출병시킨 것은 이 허민 심취하여 허민이 너무도 강대하여서 기사 위급이라 그 일이 사건이 매우 위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부득이 왕명으로 어시에 이에 출정하여 정벌을 나가도록 하여서 정왕궁예라 왕국을 바로잡도록 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윤길보가 허윤을 정벌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노래한 시입니다. 비물 사려여 한지 유치기로다. 유차 6월에 기성아복하며 아복 기성연을 오 30리 하니 왕후 출정하여 이좌 천자신이라. 비라고 하는 건 비교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고르다. 그런데 물마라는 건데 물사려라는 것은 물마 네 마리라는 뜻이에요. 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색깔이 네 마리 말. 이 원래 붉은 말 이렇게 되네. 여자가 걸릴 리자니까 어쨌든 물마라는 것은 힘이 센 네 마리 말이요. 한지 유치기로다. 한이다라는 것은 익힐 한자죠. 그죠? 네 마리 말이 이제 수레를 몰고 전쟁터에서 어떻게 나올 건지 충분히 익혀서 법도가 있도다. 유차 6월에 이 6월에 기성아복이요. 이미 우리의 여기서 한번 저기 누구로 표현하냐까 윤길보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뭐 복장해도 되고 복이니까 여기서는 군인이니까 전투복이 되죠. 융복 군복 융복 옛날엔 융이 되고 오늘날은 군복이 되고 내 융복을 이미 만들었고 이미 다 지어서 그 다음에 아복 기성연을 내 군복이 내 융복이 이미 다 완성되었거늘 우 30리 할 땐 갈루자죠. 저 30리로 가서 30리 바깥까지 이렇게 달려가서 왕후 출정하여 왕이 나가서 출정하여서 이좌 천자를 돕도록 하라라고 하셨느니라. 왕이 자 스스로를 일컬을 때 나라고 해야 되는데 시인이 볼 때는 이제 천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왕 자체가 가서 빨리 출정해서 나를 돕도록 하여라 이렇게 지금 표현했네요. 그 밑에 보면 있는 그대로 을푼시니까 전부 다 부시가 되고 비물이라라고 하는 것은 비물해서 제 기력이라 그 힘이 고르다 가지런하다라는 건 고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범 대사 제사 조근 회동에 그러니까 대사인 나라의 큰 대사다 그러면 제사일이죠. 그 다음에 조회하고 그 다음에 제후들이 와서 뵙는 것 그래서 조회하고 회동하는 것 그죠. 회동하는 데는 모마이 반지하고 그죠. 모마라고 하는 것은 털 색깔이 아름답고 털 색깔이 고른 말을 모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털 색깔이 고른 말을 나누어 주고 범군사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일에는 물마이 반지하니 물말을 나누어 주니 모마는 뭐다? 제기색이요. 그 색깔이 고른 것이 되고 색깔이 알록달록 막 의하면은 어지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깔을 고르게 맞추고 특히도 군마로 쓰는 물마는 왜 물마라고 하느냐? 물건이다. 우리가 물건이다 그러면 참 힘이 있다는 거니까 제기력이니 그 힘이 가지런하니 그러니까 힘들이 다 고르게 힘이 세다라는 거죠. 길사는 상문이요. 길한 일에는 문을 숭상하는 것이 되고 무사는 강을 숭상함이라. 다시 말해서 길사는 문을 숭상하니까 무늬가 아름다운 모마, 그 무늬를 고르게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군사, 무사 일은 힘이 중요한 거니까 물말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복은 뭐 융복이고 왜 30리를 갖다라고 하는 것은 30리가 바로 일사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 공부를 했지만 사라고 하는 것은 주둔한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한번 나가서 주둔하는 것이 뭐냐면 30리마다 한 번씩 주둔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고자에 길행일 50리요. 그죠? 길행에는 다시 말해서 홀례에 가거나 뭐 할 때는 50리마다 저기 머무르고 사행 군사들이 갈 때는 뭐냐면은 30리마다 한 번씩 머무른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뭐 해석은 앞에서 다 했고 그 다음에 3장 사모 수광하니 길에 유옹이로다. 그 다음에 박벌 허문하여 이주 부공이로다. 그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공을 세운다라는 공자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고요. 피부에 부라고 쓰는 것은 대부분이 크다 이런 뜻으로 많이 썼죠. 뭐 은나라의 그 선비들이 뭐 헌걸차고 크다라고 할 때도 이때 부라는 말을 씁니다. 유익하여 공무지복하니 공무지복하여 이정왕국이로다. 자, 시에 보면은 가끔 이제 글들이 다른 뜻으로 쓰는데 이때 공자도 여러분들 한 가지 공, 함께 공자인데 여기서는 사람 인자를 붙인 장만할 공 개념으로 씁니다. 자, 사모 수광하니 네 말이 수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닦이고 넓다라는 그 수광이라는 말 자체를 그 밑에 앞줄을 보면 수는 장이요 광은 대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미 네 말이 아주 장대하니 이렇게 붙이면 그죠. 수광하다라는 것은 장대하니 기대유옹이로다. 그 큼이 옹하도다 하니까 옹은 또 대 큰 모양이다니까 말의 그 키가 아주 크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말의 크기가 아주 크도다. 박벌 허문하여 잠깐 허문을 정벌하여 잠깐 허문을 정벌했다라는 건 그렇게 날고 그저 그 아주 그 강대한 허문을 잠깐 정벌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길보가 이끄는 군사가 대단히 용감무쌍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정벌하여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로써 주부공이로다. 이로써 큰 공을 아래에 둬다. 유익하여 위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기다라고 하는 것은 날개이기인데요. 그 공경하기도 하여 위엄도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윤길보가 위엄도 있으면서 그 공을 세우고 나서도 자 익한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지금 논어에 보면은 그 공자의 모습을 그 향당편에서 공자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공자가 뭐예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모양이 그 아주 종종걸음을 치면서도 마치 날개를 편 듯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임금님의 명을 빨리 수행하면서 종종걸음 치다 보니까 날이 밑으로 이렇게 벌어진 옷이 옛날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냥 펄럭이면서 마치 날갯짓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공경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를 단 듯했다라는 것은 뭐가 막 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을 받아서 바삐 처리하느라고 이렇게 종종걸음 치는 모습에서 공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숙하면서도 자 공경하여서 공무지복하니 그래서 무복이죠. 무복을 장만하니 여기서 무복을 장만하고 또 무복을 장만하여서 무복을 장만했다라는 것은 무복을 다 만들고 무복을 입고서 그죠? 무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래서 이로써 정왕국을 안정시켰도다. 안정시키리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4장은 허문비여 여자는 먹이려도 되고 풀려자도 되고 여기서는 헤아린다 이런 뜻으로 쓰겠죠. 허문비여 하여 정거 초학하여 그 다음에 초학인데요. 여기서는 지명으로서 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읽은 것을 초학이라 했죠. 호라고 하세요. 자, 자체가 그 지킨다라는 이 호자하고 같은 그러니까 지명 이름이기 때문에 이 호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정거 초호하여 침호 급방하여 지우 경양이언을 치문 조장이며 그 다음에 백패가 되죠. 백패 앙앙하니 원용 십승으로 이선 계행이로다. 허문이 여라는 것은 이제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윤길보의 군사가 얼마나 강대하고 그죠? 얼마나 굳센지를 헤아리지 못하고서
이 자들이 나라 안에 들어와서 정거 초호 초땅과 호땅에 그죠? 초지역과 호지역에다가 정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군사들이 주둔하고서 이 침호급방하여 뭐냐면 호경과 그죠? 호는 호경이죠. 호경과 방 땅을 침입하여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르느냐면은 지우 경양이언을 저 경양에까지 이르거늘 경양이 지금 저 경수의 북쪽이라고 하는데요. 북쪽은 이제 음기운이 강하니까 반어적으로 양이라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경양 땅에까지 이르렀거늘 침은 이때 원래는 저기 짤 직자인데요. 짤 직자인데 이거를 치라고 읽죠. 치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 또 지라고 글자가 됐네. 침은 기치자. 깃발 치자. 원래는 짤 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깃발 치자를 이렇게 직자를 요 치자로 읽으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문 조장이며 그 다음에 백패앙앙하니 치문이다 그러면 깃발에 있는 그 무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깃발의 무늬가 뭘로써 장식됐다? 조장 새 무늬로 빛난다라니까 그죠? 새 무늬로 장식했으며 그 다음에 백패앙앙하니 새 무늬 있는 게 뭐였었죠? 용은 새가 아니고 그 샘에 그린 거 샘에 그린 게 하나 전이라는 게 아마 그럴 겁니다.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백패앙앙이로다. 백패 하면은 그 깃발이 100가지가 되는 거죠. 100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 깃발들이 나란히 그죠? 쭉 이어진 깃발들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흰 깃발이 하지 말고요. 이때 그 백자는 흰 백자가 아니라 이 백자의 의미가 되고 쭉 나란히 쫙 이어진 깃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흰 깃발 하지 말고 그 쭉 이어진 깃발들이 앙앙이다라는 것은 가운데서 펄럭펄럭이는 거니까 그죠? 깃발이 선명하다. 그죠? 펄럭펄럭이니 뭐 이렇게 보는 게 낫겠고 펄럭이니 원흉십승. 왜냐면 흰 깃발 하면 큰일 나죠. 흰 깃발은 항복의 표시가 되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백이라는 것 자체가 백자로 보고 그죠? 백백자로 보고 나라 쫙 이어진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백패라고 할 때 패가 지금 샘의 무늬가 아니 패가 저기 무슨 무늬더라 이게 일단 봅시다. 샘매로 장식하고 그 이어진 깃발들이 그 다음에 앙앙하니 뭐 펄럭이니 큰 윤거 원흉이다 그러면 클 원자죠. 원흉 큰 윤거가 십승으로 10대로 먼저 계행 길을 열었도다 이렇게 됩니다. 먼저 길을 열었다. 큰 수레가 먼저 나가면서 길을 쫙 열어주면서 위용을 자랑하면서 지금 허문을 대적하러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조장 다른 건 없고 나머지는 뭐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흰색 고치세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흰 깃발에 이어진 깃발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에서도 보면은 앞주의 해석에도 초나라 땅 확이라 읽지 말고 호라고 읽으시고요. 호라고 읽고 그 다음에 초는 소재가 자세하지 못하고 또 확이라고 한 것도 호로 고쳐야 되겠죠. 호는 곽박이 호의 중간이 된다니 지금의 요주 3원년이라 이거는 뭐 주나라 때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직자를 뭐 지라고도 하는데 치라고 하세요. 그냥 기치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5장입니다. 윤거 기안하니 여지 여헌이며 사모 기길하니 기길차한이로다. 박벌 허문하여 지우 대원하니 문무 길보여 만방위헌이로다. 윤거가 이미 안정되었으니 편안하니 윤거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굳세게 잘 나가고 이미 전쟁 치러가지고 이미 더 이상 이제 움직일 일은 없는 거죠. 크게 전쟁을 치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편안하고 하는 것은 이제 허문을 정벌했고 그 다음에 여지 여헌이며 여지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앞주에 보면은 지는 거지 복이 졌냐요. 그러니까 수레가 좀 약간 복이다 그러면 덮은 듯 앞으로 아이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약간 숙인 듯 하고 그 다음에 헌이다 그러면은 헌은 원래 지펀자가 되니까 이렇게 약간 들린 듯 뒤가 약간 들린 듯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수레가 이제 무거워서 가는데 약간 이제 뒤뚱 하면서 길을 가는데 이제 그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때 약간 패인 곳으로 갈 때는 약간 이렇게 숙이는 듯, 약간 올라갈 때는 약간 이제 뒤로 들린 듯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병거가 나아가는 모습을 여지여헌하며, 그 다음에 3호 기길하니 네 마리 말이 또한 건장하니, 이미 건장하다, 굳이 이미라는 말 안 해도 되겠죠. 네 마리 말이 건장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싸우고도 저 허문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도 여전히 씩씩한 모습을 잃지 않았고, 또 기길차하니로다, 여전히 건장하면서도 어떻게 잘 길들여졌도다. 그죠? 아주 전쟁하는데 잘 길들여졌도다. 그래서 박벌, 또 그렇기 때문에 박벌 허문하여, 또 허문을 잠깐 정벌하여서 지우 태원이니, 저 태원에까지, 지역명으로 읽을 때 역시 태원이라고 읽습니다. 태원에까지 이르렀으니 문무의 길보여, 문무의 길보다는 문무를 갖춘 길보여 이런 뜻입니다. 문무를 갖춘 길보여 만방의 모든 사람이 법으로 삼도다. 그죠? 다 본받을 만하도다. 만방이 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다 이런 뜻이 되니까 만방이 다 본받으리로다. 거기 보면은, 자, 그 당시에 윤고 밑에 해석에 보면은요, 어디냐, 그 밑에, 앞주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뒤편에 보면은, 자, 법헌자는 법례라고 뒤에 보면 비문이면, 그죠? 자, 우리가 그 장수가 문무를 다 겸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비문, 문이 아니면, 문을 갖추지 못했으면은 무의부중이요. 그죠? 무리들이 따라붙지를 않고, 그 다음에 무가 없으면은 위적이니, 그죠? 위험이 없어서, 위적이다라는 것은 위험으로 적대함이 없어서, 그죠? 위험으로 대적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적이라는 건 대적한다 이렇게 보면, 위험 있게 대적함이 없으니, 그래서 능히 위무라야. 그래서 문을 갖추고 무를 갖추어야 곧 만방이로서 법을 삼느니라.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장도 중요하지만 덕장과 지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장수를 나타낼 때 무만 갖추고 있다 그러면 보통 용장, 그 다음에 문만 갖추고 있으면 지장이라 그러죠. 이걸 두루두루 다 갖추어야, 문무를 겸비해야 덕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이미 예부터 있었던 내용이요. 그 다음에 6장입니다. 넘어가서 길보연이하니 기다 수지로다 내귀 자호하니 아행영구로다 음어제우하니, 음어제우, 모든 제우하니, 그 다음에 보별회리로다, 포가 되는 거죠. 포도 있고, 이 포는 인 건가요? 그래서 그 밑에가 불화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약간 불에다 좀 구운 거. 포별회리로다. 후수제요 장중효로다. 길보가 잔치하여 즐거우니, 연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자, 이제 임금님이 계신 뭐예요? 왕궁에서 잔치하는 건가 되나요? 임금님 잔치를 당연히 베풀어 주겠죠. 그죠? 그래서 기다 수지로다. 이미 많이 복을 받았도다. 내귀 자호하니, 그래서 이제 호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이제 그죠? 호경에 가서 임금님한테 크게 자 공도 치하받고 복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임금님 이제 각종 선물도 많이 해주고 뭐 또 시급지도 조금 더 넓혀 주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미 호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아행영구로다. 내 길이 오래되었도다. 내가 지금 간 길이 그죠? 내가 갔던 길이 지금 이게 몇 년 만에 집에 돌아가느냐, 뭐 저 최소한 뭐 1년 이렇게는 되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도다. 그래서 음어제우하니, 그래서 여러 벗들과 술을 마시면서 나라는 건 모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술을 마시면서 여러 벗들을 다 내가 모시니라는 것은 벗들에게도 술을 따라주니, 마신다는 건 술 마시는 거니까 따라주니, 따라주는데 또 뭐가 있어요? 안주가 있어야 되죠. 포도 있고 뭐예요? 포별이니까 포를 이걸 지금 보라고 지금 보별이니까 포별이니까 자라를 그 삶은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자라와 그 다음에 회는 생거 되는 거죠. 회친 잉어가 되는 거죠.
회친 잉어로다. 맛있는 그가 이제 지금 안주를 넣고 벗들과 함께 이제 왜냐면 임금님한테 상을 받아왔으니까 그걸로 벗들에게 잔치도 하고 또 못 본 벗들도 또 보고 싶어 하니까 같이 모여서 지금 잔치를 크게 연 겁니다. 후수제요. 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로 돼 있냐면은 그 어조사 오직이라는 오직 후자 후는 유야라 이렇게 돼 있네요. 오직 누가 여기에 있는 거 오직 누가 이곳에 있는 거 장중효로다. 효우 그죠? 효라고 하니 효도하고 우회하는 장중이로다. 이 벗 가운데 누가 있는 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는 또 나의 효도하고 우회하는 장중이라는 벗도 있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나라의 큰 공을 세우고 또 뭐예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맹자에서도 나왔지만은 자, 사람을 천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천거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벗을 보아라 그랬죠. 그 사람의 벗이 어떤지를 보아라. 그래서 그 벗이 괜찮으면 아, 저 사람도 괜찮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벗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또 뭘 보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부모에게 과연 효도하는 사람인지 부모에게 불효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결코 언제든지 간에 마음 돌려먹고 딴짓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벗을 보고 그러니까 야, 이 윤길보가 훌륭한 까닭은 잡아라. 그 벗 가운데 효도하고 저 우애로운 장중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니까 윤길보 또한 더욱더 효도하고 우애로울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준 시입니다. 네. 잔치한 여기 지금 길보가 잔치하고 그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 잔치는 네. 왕이 그러니까 그 후경 땅에서 왕이 해준 잔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와서 술 마시고 벗에게 하는 것은 또 집에 와서 하는 거고 시간 차이가 있는. 예. 그러니까 내귀 자호하니 이렇게 되죠. 내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돌아왔다라는 건 자호니까 호 땅에서부터 돌아온 거니까 호경 땅에서 돌아와서 그러면서 아행연구로다 이렇게 됐죠. 내 길이 너무 이미 오래되었도다. 내가 집으로 온 지가 얼마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월 서서하여 윤거 기칙하며 사모 규구원을 제시 상복하니 허윤 공치라 아시 용급이니 왕후 출정하여 이광 왕국이시니라 부예라. 비물 사려여 한지 유치기로다. 유차 6월엔 기성 아복하여 아복 기성이언을 우 30리 하니 왕후 출정하여 이좌 천자신이라 부예라. 사모 수강하니 기대 유옹이로다. 박벌 허면하여 이주 부공이로다. 유엄 유익하여 공무지 복하니 공무지 복하여 이정 왕국이로다 부예라. 허면 비여하여 정거 초호하여 침호 급방하여 지우 경양이언을 치문 조장이며 백패 앙앙하니 원용 십승으로 이선 계행이로다 부예라. 윤거 기한하니 여지 여헌이며 사모 기길하니 기길 차한이로다. 박벌 허문하여 지우 태원하니 문무 길보여 만방이 헌이로다 부예라. 길보 연이하니 기다 수지로다. 내귀 자오하니 아행 영구로다. 음어 제우하니 포별 회리로다. 후수 제의요 장중효로다 부예라. 6월 6장이라. 자, 1장은 칙복. 그 다음에 급국. 그 다음에 2장은 칙이 되는 법칙 직장. 칙복. 성정. 그 다음에 또 2차. 2차를 지로 이렇게 해요. 예. 그 다음에 3장은 광, 옹, 공. 그 다음 밑에 줄 익, 복, 복국. 그 다음에 4장은 여하고 호. 그 다음에 방, 양, 장, 앙, 승,
항 하겠죠. 뭐 이제 행자는 항으로 이렇게 읽어서 행해도 상관없고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이응이니까. 자, 그다음에 5장은 안헌 한. 그다음에 윤 원 헌. 그다음에 6장은 희지구. 그죠? 희지구. 호 같은 경우도 후로 읽나요? 그렇게 해서 뭐 맞추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우, 그 다음에 리, 의, 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 같은 경우는 이로 읽고, 그죠? 우는 이로 읽어서 이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기장인데요. 채기라는 기는 쓴바귀를 캐다. 박언 채기를 높이 신전이며 우차 치묘로다. 방숙 다다를 리자가 되죠. 방숙 이제하니 기거 삼천이로 서니 사 간지 시로다. 방숙 솔지하니 승기 사기로다. 사기 이기하니 노거 유혁이로다. 이건 붉을 혁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유혁이로. 그 다음에 전불어복이며 방문자리 그래가지고 이제 대나무로 네모지게 이렇게 짜는 그 무늬를 놓은 거죠. 우리가 화문석 하듯이 방문석이 되는 겁니다. 전불어복이며 그 다음에 구웅조혁이로다. 잠깐 쓴바귀를 캐는 것을 저 신전에서 하며 또 이에 치전에서 그저 치 땅에 그 뭐냐면 세밭의 이랑에서 하도다. 방숙이 다다르니 방숙이 오니 그 수레가 삼천이로 서니 사 군사들이 간지 시로다. 군사들이 방패를 시험하도다. 방숙이 솔지하니 방숙이 거느렸으니 승기 사기하여 그 네 마리 말을 타고, 그죠? 그 네 마리 긴 데에서 기는 얼룩말 기자죠. 그 네 마리 얼룩말을 타고서 탔도다. 사기 이기하니 네 마리 얼룩말이 이기하다 그러면 아주 그 날개를 서로 간에 날개가 계속 그러니까 질서정연하다. 그죠? 나란히 하니 아주 질서정연하니 노거 유혁이라. 노거하면 큰 수레라 그랬죠. 큰 수레가 자 붉으니 전불 왜 붉으냐 전불 어복이며 그 다음에 그 보면은 방문석으로 그죠? 방문석으로 만드는 그 가리개 불자나 가리개 불자 그 다음에 어복이다 그러면은 물고기 껍질이 아니라 저기죠 물범 가죽. 이전에 우리 화살통으로 만드는데 물범 가죽이라 그랬죠. 물범 가죽으로 만들어서 물범 가죽이며 물범 가죽으로 만든 화살통이며 그 다음에 구응이다 그러면 제갈 먹인 곳에 그 갈고리 구자가 되는 거죠. 응하면 가슴이니까 그 제갈 먹인 곳에 단 그 갈고리하고 조혁이다 그러면은 곱비머리가 되는 거죠. 가죽 곱비인데 이제 곱비머리에 그 쇠를 이렇게 단 것이다. 그래서 곱비머리라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해석들을 좀 고쳐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신전과 치에 대해서 이건 이제 주역의 천례 무망교에도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뒤에 보면은 374쪽에 보면은 거기가 주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전 1세왈 치요 2세왈 신전이요 3세왈 치라 이렇게 열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쓴바귀를 뜯는다라는 것은 군인들이 가면서 이제 식량 조달을 이렇게 하는 거죠. 쓴바귀 뜯어서 이제 나물도 먹고 그 다음에 뜯는데 군사들이 하면 신전. 지금 주자가 뭐라고 하냐면 1년 된 밭을 뭐라고 그랬어요? 1년 된 밭을 치라 했고 그 다음에 2년 된 밭을 뭐라 그랬어요? 신전이라 그랬고 주자 해석이에요. 지금 주자는 신전이라 했고 3년 된 밭을 열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건 지금 주로 누구의 그 입장을 따라가요. 거기 지금 제가 거기 참고해서 374쪽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치 그러면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치라 그러면은 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전까지 원래는 뭘 만들었냐면은 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보통 뭐냐면은 탈밭 묵정밭이라 그래요. 보통 묵정밭이다 그럴 때는 뭐예요? 아직 개간하지 않아 막 자풀이 많이 난 그 밭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묵정밭이냐 아니면은 묵정밭은 이 밑에는 근데 밭전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밭전자가 있고 그
그런데 아직은 뭐에 때로는 휩쓸리죠.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가지고 그래 여전히 풀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치라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새로 개간한 지 1년 된 밭이에요. 1년 된 밭을 치라 표현하고요. 지금 주자 같은 경우 이렇게 된 이건 모시의 설을 따르는 건데, 그 다음에 2년 된 밭은 밭인데 아직도 좀 남은 여지가 있다 이 소리죠. 남을 여자가 되죠. 남은 여지가 있고 조금 더 갈아야 된다라는 말에서 이건 2년 밭 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를 뭐라고도 보통 표현하냐면 우리말로는 보통 새밭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3년 돼야만이 이제 비로소 뭐예요? 새롭게 이제 밭다운 밭이 됐다. 그래서 이걸 3년 된 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완전한 밭이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자의 해석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되고 또 더더욱이 허신 같은 경우는 치를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냥 참조 삼아서 한번 보세요. 아직 불경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작하지 않은 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묵정밭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묵정밭이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풀밭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불경전인데, 그래서 누구냐 거기에 보면 그 참조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해녕 전씨라는 사람이 있죠. 해녕 진씨 전왈, 그죠? 해녕, 그러니까 다시 말 진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청나라 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신의 설문해자, 그죠? 허씨가 이렇게 불경전이라고 해석한 거에 대해서 이거 불경전이 아니고 불자가 잘못되었다. 이 글자는 뭐냐면은 제자로 고쳐야 된다. 제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처음이라는 뜻으로도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렇게 그 밭을 갈아서 만든 밭, 그래서 1년 된 밭이라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요설이,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때 정연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왜? 글자 자체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자의 파자 이치를 보더라도 정연의 설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역에 보면은 철례 무망괴에 주역에, 왜냐면 주역의 이치로도 보시면 돼요. 주역의 철례 무망괴 몇 번째 괴가 되는 거죠? 25번째, 조금 전에 공부했죠. 철례 무망괴에 여기 육리효에 뭐라고 보냐면은 불경, 밭을 갈지 않았는데도 가을에 거두고, 불경확, 그 다음에 불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불치여라. 그러니까 밭을 갈지 않았는데도 거둠이 있고, 그 다음에 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여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철례 무망께다 그러면 철례는 이게 봄이 되는 거죠. 봄이면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춘경이죠. 봄이 되면 당연히 밭을 갈아야 하는데, 밭을 갈때 이게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게 변하면 여기 이효니까 이게 변하면 뭐가 되느냐면은 가을에 요괴가 되는 거죠. 그 봄에 여기서 갈지 않았는데도 가을에 거두고 이런 뜻입니다. 거두고. 그 다음에 불치. 다시 말해서 이제 밭을 간다 그러면 봄에 원래 밭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묵정밭, 풀밭을 한번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1년 된 밭도 아닌데 이제 첫 봄 맞는 거죠. 그런데 다시 두 번째, 그 마치 2년 된 밭과 같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의미상으로도 보면은 자, 이게 1년 된 밭이 되고 이게 2년 된 밭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이치로도 저 말이 맞고요. 그래서 신전이다 그러면은 3년 된 밭이 되고, 그러니까 저 3년 된 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묘로다 그러면 이제 아직 막 1년, 이제 막 개간한 밭 두둑에서도 뜯었도다. 아직은 이제 풀들이 좀 많이 나는 거 쓴박이다 그러면 일부러 키우는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방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지금 또 새로운 대장이 되겠죠. 새로운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대장이 다다르니 얼마나 많냐면 수레가 3천이로다. 수레가 3천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수레 1승이 어떻게 된다고? 수레 한 대를 1승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1승. 1승이면은 자, 수레 한 대에 말이 몇 마리? 4마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승이다 그러면 4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자,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보세요. 자, 374쪽에
374쪽에 그 앞줄의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뒤에 보면은 개병 이렇게 돼 있죠. 대개가 병거 1승에 갑사가 몇 명? 3인. 갑사라는 건 무장군인입니다. 다시 말해 갑옷 다 갖추어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병 몇 명? 보졸 그랬죠. 보병 72명.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우 25인. 25인은 뭐예요? 후방군이 되는 거죠. 이 후방군이 누구냐면은 음식물 조달하는 음식물들 기타 모든 잠귀 싣고 뒤따라가는 사람들 25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사람은 몇 명이냐면은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레 1승에 사람 100명이니까 수레가 지금 몇 승이라 그랬어요? 3000승이니까 이 군대 몇 명 얼마가 돼요? 30만이 되죠.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은 이 30만의 군사를 갖고 지금 왜냐하면 왕이 그 명한 군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왕이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뭐라 그랬어요? 만승지가 그랬죠. 그러니까 천승지가 우리가 제후를 백승지가 그 다음에 천승지가 만승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대체로 이 직접 천자가 나가지 않으면 누가 나가요? 제후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후들 중에 하나 누구를 장수로 이렇게 명해서 그러니까 제후하는 기본적으로 천승입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군사가 나가요. 천자가 직접 나간다. 몇 만이에요? 기본적으로 100만 대군이죠. 그러니까 수양제가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를 쳐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양제가 황제가 직접 나니까 100만 대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제후국에서 쫙 모으니까 어마어마한 군사예요. 이 당시에 안 태어나는 거 정말 거의 대부분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인구도 적은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꾸 싸움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구 늘릴까? 맹자에 보면 맨날 제후들이 어떻게 하면 인구 늘릴까? 그죠? 이게 초점인데 인구 늘리는 방법이 땅 뺏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유학의 도라는 거죠. 자, 나머지는 뭐 이제 쭉 보시면 되고 거기 저기 보면 돼요. 그 동그라미 374쪽의 앞줄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은 선왕지 시 역시 선왕시 때의 만형이 그죠? 만족과 형족들이 되는 거죠. 만족과 형족들 저 변방의 만족과 형족들. 만족은 어디쯤에 해당되겠어요? 만족은 남쪽이 되겠죠. 그다음 형족은 형 땅의 만족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나요? 형만이 그렇게 했는데 만형이니까 만족 형족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만족이면은 대체로 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대략 서북쪽 뭐 이렇게쯤 되겠죠. 대략 배반하였는데 자 왕명으로 왕이 방숙에게 남쪽으로 정벌하라 그랬으니까 둘 다 남쪽인가 보다. 풀 있고 그렇게 되네요. 방숙에게 남쪽으로 정벌을 명하니 군행 체기식이라 그래 군사들이 가면서 풀 뜯어먹고 나물 뜯어먹고 그러니까 쓴바귀 등 나물들을 뜯어먹었습니다. 고로 부기사의 기응이라 그러므로 그 일을 그대로 기술하여서 흥기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먼저 해석이고 자 그다음 2장입니다. 그러면 식량 조달은 안 하고서 아니요. 아까 뒤에 후방군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쌀 같은 건 다 짊어지고 가고 쌀, 소금 뭐 등등 가져가고 그때 나오는 나물들은 현지 조달도 말도 먹여야 되고 나중에 말 먹이로 대나무도 먹이는 게 나와요. 말도 먹이고 본인들도 뭐 이제 뭐 뜯어먹기도 하고 어려운 싸움이죠. 그럼요. 때로는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얼어 죽기도 하는 경우도 이게 힘들으니까는 어떻게 되면 또 도망도 가고 그래서 아주 속출하죠. 그다음에 박언체기를 오피 신전이며 우차 중향이로다. 방숙 이지하니 기거 삼천이로 손이 기조 앙앙이로다. 방숙 솔지하니 약지 착형 횡으로 해야 되나요? 착횡 이로 형 저기 뭐 이걸 착형으로 착형 멍에 가만히 있어봐라. 착형 수레바퀴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저울 때 형자에다가 저기죠 옆으로 이렇게 매놓는 거니까 그죠?
횡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 형으로 지금 해놨나요? 착횡으로 하세요. 착횡이며 그 다음에 판란창창이로다 복기 명복하니 주불사왕이며 유창 총형이로다. 총형이로다. 잠깐 쓴바귀를 뜯는 것을 저 신전의 3년 묵은 밭에서 하며 또 저 마을 가운데에서도 하도다. 방숙이 이르니 그 수레가 3천이로 서니 기조가 앙앙이로다. 펄럭이도다. 기조라고 할 때 바로 그 아까 기가 그 용이죠. 우리 전에 그 나눠준 적에 기는 오르는 용, 내려오는 용 두 개를 그린 게 기가 되는 것이 되고, 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짐이니까 뭐예요? 거북이 그림 그려져 있는 거죠. 현무 그려진 것이 바로 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와 조가 펄럭이도다. 방숙이 솔 거느렸으니 약지 착 약기 약기 그 다음에 뭐예요? 착형이며 그러니까 이제 착횡 뭐예요? 그 수레를 서로 간에 그 잇따라서 저기 쭉 매는 기인가요? 기는 뭐라고 되냐? 거기가 바퀴통 고기라라고 돼 있죠. 바퀴통 기는 공냐니 그죠? 기는 공냐니 이피로 전속 묶을전자죠. 묶을속 전속 병거지 고기 주지해라. 그 병거에 바퀴통을 묶고서는 거기다 붉은 칠을 했다라는데 바퀴통이 어디였나요? 천장문 공부할 때 바퀴 이 전체를 바퀴 옛날에 바퀴 뭘로 만들었어요? 박달나무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한 달 해서 보통 30개 만들기도 하는데 굉장히 큰 수레가 되는 거죠. 바퀴살이 30개 들어가는데 이걸 전체를 윤이라 그러죠. 윤이라 표현하고 요거는 바깥을 쭉 둘러친 거니까 그물망자의 망, 그죠? 바퀴 망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바퀴 살이죠. 바퀴살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폭주한다라는 말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 이 수레를 움직이는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미암을 유자, 수레가 돌는 극이 되고 그 축을 둘러싸고 있는 요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나온 요게 바로 이게 고기예요. 이게 바퀴통곡. 그러니까 요 바깥을 이것도 나무 이거를 지금 뭐냐면은 그 가죽으로 감싸서 그쪽을 붉은 칠로 해놓고 메어놓는다 그러면 이쪽하고 어떻게 되나요? 메어놓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 앞뒤 뭐 수레바퀴를 아니 양쪽 옆이니까 메어놓는다. 요거 자체를 지금 감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걸로 붉은 거를 왜냐하면 자 아마 축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우리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요거 뭘로 이렇게 덮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휠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휠을 만들어 거기다 붉은 칠했다 이렇게 그 휠을 옛날에 가죽으로 덮었다 이 소리로 보시면 되네요. 왜냐면 저게 빠져나오지 않게 되겠죠. 저는 이것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 지금 휠 움직이는 거 잘못하면 지금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여기서 축이 함부로 이렇게 덜커덩 안 하면 이게 그 휠을 하는 것도 이게 자체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휠이다 생각하시면 돼. 나무로 만들어서 경부하지 못하고 오래 그렇죠. 그냥 고장나고 네, 부서지고 하니까 그래서 수시로 지금 바꾸고 해야 돼. 이게 나무로 만들었으니 이게 지금 되는 얘기예요. 그 박달나무는 근데 워낙이나 단단해 잘 부서지는 않는답니다. 저 뒤에 이제 박달나무도 나오는데 이게 박달나무가 워낙 목재가 단단하니까 나중에 그 도끼로 찍다가 오히려 도끼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을 정도래요. 워낙 목재로 좋으니까 오늘날 오히려 박달나무를 보기가 거의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이제 방망이나 도마나 이런 거 만드는 데 쓰는데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묶어 놓은 아까 참 이 표현이 다르죠. 그다음에 무늬 있는 멍에이며 멍에에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무늬도 이렇게 아로 새기고 하는 거죠. 자리에다가. 그리고 판란이 창창이면 말 4마리에다가 여기 각각마다 목에다 방울 2개 다는 거죠. 2개 다니까 판란 8개의 그 방울입니다. 여기 8개의 그 방울이 창창거리며 그 다음에
명복하니 그 명한 군복을 입으니 명한 군복이다 그러면 장수는 이 옷을 입어라 하고 임금님이 명한 대로 입었으니 뭐냐면 임금 천자를 대신해서 나오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주불이라 그랬네요. 그죠? 원래 주불은 누가 많이 할 수 있느냐면은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임금님이 명한 복장대로 했더니 이게 주불이 이에 빛나며 또 유 창총형이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아주 창창거리는 더 푸른 폐옥 총형이니까 파총자가 되는 거죠. 파는 푸른색이니까 그래서 푸른 옥이 창창거리도다. 아주 그냥 장수의 멋진 군복의 모습입니다. 위용을 갖춘 거죠. 위용을 갖추려면은 어떻게 돼요? 꾸밈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는 싸우는 중인데도 그렇게 하고 가나요? 예를 들어 우리 흔히 사열할 때 그럴 적에 이렇게 갖추지만 전쟁 중에도 이렇게 막 이건 지금 대체로 사열하는 지금 방숙이 다 달았으니 그죠? 방숙이 다 달았는데 방숙 앞에 도열해 있는 저 군사들이 3천이로 아니면 수레들이 3천이로다. 사열할 때 그 모습이겠죠? 그리고 또 원래는 장수는 직접 나가 싸우지는 않죠. 대체로 이제 지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병사들 앞에 선 모습이 이렇게 멋지도다.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에 율피 뭐예요? 비준이며 세매준자죠. 그 다음에 기비 여천 이를 여자 여천이며 역집 원지로다. 이의 원자 방숙이지하니 기거 삼천이로서니 사간지시로다. 방숙 솔지하니 정인 벌고원을 진사 그 다음에 국녀로다. 추궁할 때 국 그죠? 그 다음에 현윤 방숙이여 벌고연연이며 진려 뭐예요? 은은 진진이로다. 진진이로다. 전전이로다. 전전이로다. 자, 율피 뭐예요? 저 율피라는 건 뭐예요? 빨리라는 뜻인가요? 왜냐하면 새가 이 구멍 사이로 좁은 데로 나갈 때 쌩 나가는 데서 아마 율피 그죠? 저 맞아, 빠르게 나는 저 샘이에요. 그죠? 빠르게 나는 저 샘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기비 여천이다. 그 날아서 하늘에 이르르며, 그러니까 높이 나르며 이런 뜻이 되겠죠. 역집 원지로다. 높이 날랐으며 또 여기에 모여서 그쳐 있도다. 저거 내리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역집 원지로다. 방숙 이제하니 방숙이 다다르니 기거 삼천이로서니 그 수레가 삼천이로서니 군사들이 그저 간지 시로다. 다시 말해 방패를 시험하도다. 이제 싸우기에 앞서서 먼저 한번 또 이렇게 통솔하면서 또 시험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겠죠. 방숙이 거느리니 정인 붙고 이제 그러하게 이미 충분히 군법도 다 익힌 이런 군사들을 방숙이 거느리고 이제 나가니까 뭐 어떻게 먼저 징을 쳐야 되겠죠. 정인이다 그러면은 징 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벌고 또 북을 치고 징 치는 사람을 징을 치고 북을 치는 사람은 북을 치는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서 뭐냐면 정인 벌고 그냥 그대로 마치 정인이 징 치는 사람이 북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밑에 앞줄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은요 이런 걸 뭐냐면 호문이라 두 번째 줄에도 나오네 참 정인 벌고는 호문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호문이라라는 것은 서로 문장을 서로 간 상호 간에 그 교환해서 돕도록 했다. 그러니까 정인은 징을 치고 북 치는 사람은 북을 쳤다 하면 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로 줄여가지고 정인은 정인대로 북을 치고 북 치는 사람은 북 치는 사람 북을 쳤다라고 해서 그걸 호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진사 국녀로다. 그러면 또 뭐예요? 사라고 하는 것은 군사가 되고 여라고 하는 것 뭐예요? 역시 군사가 되는 거죠. 역시 군사를 어떻게 돼요? 베풀고 군사를 또 국했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 국문했다라는 뜻도 되고 여기서 이제 훈계했도다라는 거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 군사들이죠. 모든 군사들에게 하는데 사와 여를 쓴 것도 역시 다 호문입니다. 우리가 군사를 얘기할 때 기본이 몇 명이에요? 대오를 갖춘다라고 할 때 5가 되는 거죠. 기본이 5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5라 한다. 글자 그대로 이거 쓰는 것이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을 가장 최소 단위로 둡니다. 그 5가 5가 되면은 뭐가 돼요? 5가 양이 되죠. 양.
이걸 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은 몇 명이냐면은 25명이에요. 25인. 그 다음에 양을 맞춰야 돼. 100명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때는 사량이 돼야 됩니다. 사량은 몇 명이냐면은 사량이 바로 졸이죠. 졸. 이게 10줄로 해서 쭉 따른다 해서 졸은 그래서 몇 명이냐면 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졸이다 그러면 100명의 기본적인 군사들이 있는 것이 되고, 졸이 이제 5단위로 다시 끊죠. 5졸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5졸이면은 이게 500이 되는 거죠. 500이 바로 여가 됩니다. 이게 무리가 되고요. 자, 오려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4가 되죠. 이게 우리가 여단, 사단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5, 25가 되죠. 2500인이 되죠. 9는 5, 4가 되죠. 5, 4가 얼마가 되냐면 9입니다. 자, 9이면은 어떻게 돼요? 12,500이 되는 거죠. 자, 제후 같은 경우는 군을 몇 군을 두느냐면은 기본적으로 3군이라 그랬죠. 3군. 그 다음에 천자는 6군. 이것도 자,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자, 항상 다 주역의 위치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건 천자가 통솔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천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군. 말도 용마가 되는 거. 그다음에 제후는 누구냐면 바깥에 변방 다스리는 거니. 그래서 3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본이 되고, 그래서 사와 여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다 군사들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위별로. 왜냐하면 저 많은 데서는 다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단위별에 있는 이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자, 이제 그 병력 사열도 하고, 그다음에 군사를 이제 베풀고라는 건 결국 이제 쭉 세워놓고서는 그 다음에 훈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군사들을. 현윤 방숙이여, 자, 빛나고, 그죠? 빛나고 진실한, 그죠? 그 방숙이여, 그죠? 뭐 이것은 현명하다라는데 드러나고, 그러니까 뛰어나고 진실한 방숙이여, 벌고 연연이며 북을 치는데 북소리가 연연하다라는 거는 물결 치듯이 그죠? 아주 은은하고 평화로우며 진려 전전이로다. 그 다음에 진하면 군사를 거두는 거. 벌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을 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군사를 내보낼 때 뭐 치는 거죠? 징 치는 거가요? 징으로 해서 먼저 격발시키겠죠. 징소리로. 그리고 나서 군사들을 다 거둘 때는 뭐냐면 북을 친다라는 걸로 되죠. 북을 쳐서 군사를 거두는 걸로 돼 있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묘 제례 악을 할 때는 금성옥진이죠. 금으로써 시작하고 옥으로써 거둔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건 전쟁터에서는 징을 치고 고를 쳐서 이제 거두는 겁니다. 준이 만형이 대방위 수로다. 방숙 원로나 극장 기우로다. 방숙 솔지하니 집신 획추로다. 윤거 탄탄하니 탄탄 톤톤하며, 여기 톤톤 아니 여기 퇴퇴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퇴퇴 성할 퇴자. 탄탄 퇴퇴하여 여정 열애로다. 벼락정자죠. 현윤 방숙이여 정벌 허뮨하니 만형 내위로다. 준하는 것은 꿈틀거릴 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꿈틀거리는 준동하는 이런데, 준동하는 저 만형이 대방을 원수로 삼도다. 대방 큰 나라를 원수로 삼도다. 뭐가 돼요? 당난거철 형식이 되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방숙이 원로이나, 그죠? 방숙이 비록 원로다라는 것은 늙기는 하였지만은 극장 기우로다. 여기서는 꾀유자로 쓴 거. 보통 꾀유자는 뭐죠? 그 개견자가 보통 뒤로 가는 거죠. 같이 쓴다 그랬습니다. 자, 유와 유. 보통 이렇게 쓰면은 오히려 유가 되는데 늙은 개가 되는 거죠. 유. 보통 이렇게 쓰면 꾀유로 쓰는데 다 같은 글입니다. 개견자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구부려서 쓰고. 그래서 그 방숙이 늙었으나 능히, 그죠? 그 꾀가, 그죠? 그 꾀함이 장하도다, 씩씩하도다. 능할 극자를 거. 방숙이 거느렸으니, 방숙이 거느렸다라는 거, 군사를 거느려서 바로 만형과 같이 싸워가지고 마침내 신문할 자도 잡고 획추, 그 무리들도 잡았도다. 신문할 자를 잡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초지종 따져가지고 괴수가 되는 거죠. 그 상대방의 그 장수가 되는 겁니다. 집신 획추로다. 이 얘기는 우리 앞에 출거편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소와 맨 처음에 뭐였나요? 소와 지금 동궁지십 앞에 농명지십이었죠? 농명지십 8편에도 요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집신 획추로다. 그죠? 윤거 탄탄하니 윤거가 뭐예요? 탄탄하고 윤거가 탄탄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탄탄하여서 퇴퇴로다. 그죠? 윤거가 탄탄 많고 많다. 이게 소리가 탄탄하다 소리 나는 거니까 윤거들이 막 둥둥둥둥둥 거리면서 나오니까 지금 많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퇴퇴하니 성하고 성하여서 벼락 치는 것 같고 우레 치는 것 같더라. 막 윤거가 하니까 소리가 요란하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했고 현윤 방수 현윤한 방수기여 정벌 혐윤하니 그죠? 허뮨 이번에 이제 허뮨도 정벌하였으니 만영이 뭐예요? 이에 와서 위험이 있도다라니까 그 위험에 오도다 하니까 복종하도다. 우리가 이걸 뭐냐 응징이라라는 말이 나왔었죠. 먼저 허뮨을 누가 가서 윤길보가 가서 정벌을 했었죠. 그러니까 방숙이 또 이제 저 만영을 정벌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미 야 그렇게 사납던 허뮨도 정벌이 되었는데 야 우리 만영이야 저 또 방숙이라는 저 장수가 오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서 미리 그저 뭐예요 싸우기도 전에 조금 싸워보고 또는 그래서 복종하도다. 이제 선왕 때 지금 선왕 때 주나라가 다시 한번 조금 저 반짝거리는 그 상황을 지금 이 아편의 아시에다가 주로 기록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박언체기를 오피 신전이며 우차 치묘로다. 방숙이지하니 기거 삼천이로 서니 사간지 시로다. 방숙 솔지하니 승기 사기로다. 사기 이기하니 노거 유혁이로 서니 전불 어복이며 구웅 조혁이로다. 흥예라. 박언체기를 오피 신전이며 우차 중향이로다. 방숙 이지하니 기거 삼천이로 서니 기조 앙양이로다. 방숙 솔지하니 약기 착횡이며 팔란 창창이로다. 복기 명복하니 주불 사황이며 유창 총형이로다. 흥예라. 율피 비준이여 기비 여천이며 역집 원지로다. 방숙 이지하니 기거 삼천이로 서니 사간지 시로다. 방숙 솔지하니 정인 벌고원을 진사 국녀로다. 현윤 방숙이여 벌고 연연이며 진려 전전이로다. 흥예라. 준이 만형이 대방 위수로다. 방숙 원로나 극장 기우로다. 방숙 솔지하니 집신 획추로다. 윤거 탄탄하니 탄탄 퇴퇴하여 여정 열애로다. 현윤 방숙이여 정벌 허뮨하니 만영 내위로다. 부예라. 체기 사장이라. 자 1장은 묘를 미로 읽어요. 기묘 지 시 그죠? 지기 그 다음에 익 혁 복 혁 그 다음에 의장은 향, 앙, 형, 횡, 그죠? 그 다음에 창, 황, 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장은 세매준자의 준, 비준의 준, 여천의 천, 삼천의 천, 그 다음에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시지의, 그러니까 시지, 고를 기로 읽어서 어디요? 세 번째 줄 있구나. 참, 세 번째 줄에 이건 니은으로 다 돌리면 되겠구나. 아니 뭐죠? 연하고 천하고 연하고 천 그렇게 돌리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4장은 원수수의 수
그 다음 끄유의 유, 무리추의 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끝나고 그 다음에 성알퇴의 퇴, 우레뢰의 뢰, 위험할 위의 위. 이렇게 하면 되겠네. 5분 쉬었다.